결혼 35년 만에 남편이 운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게 내 인생 최악의 악몽이 될 줄은 몰랐다. 결혼 35년 만에 남편이 갑자기 운동을 시작했을 때 나는 그저 기특하다고 생각했다. 정희야, 나 오늘부터 러닝 시작한다. 최영호, 내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선언했을 때의 그 득의양양한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다. 63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의욕에 찬 목소리였다. 어머, 갑자기 왜? 무릎 안 아파? 아, 나도 이제 건강 관리 좀 해야지. 요즘 젊은 사람들 보니까 다들 운동하더라고. 나도 젊어져야겠어. 젊어져야겠다고? 35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하지만 남편이 건강에 관심을 갖는다니 나쁠 게 뭐가 있겠나 싶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다. 매일 밤 8시만 되면 남편은 마치 약속이라도 있는 듯 부산스러워졌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몇 번씩 손질하고 평소 입던 허름한 운동복이 아닌 새로 산 듯한 말끔한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었다. 심지어는 향수까지 뿌렸다. 여보, 운동하는데 향수를 왜 뿌려? 아, 그냥. 기분 전환용으로. 기분 전환? 밤에 혼자 뛰는데? 처음엔 그저 새로운 취미에 대한 열정이려니 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뭔가 석연치 않았다. 러닝을 간다며 나가면 꼬박꼬박 이 시간이었다. 분 단위로 맞춰서 십시에 들어왔다. 마치 누군가와 약속이 있는 것처럼. 오늘은 어디까지 뛰었어? 아, 그냥. 한강까지 갔다가. 한강? 우리 집에서 한강까지 뛰어가려면 최소 1시간은 걸리는데. 응, 좀 천천히 뛰었지. 대답은 늘 애매했다. 구체적인 루트를 물어봐도 그냥 이곳저곳 이런 식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이 시간을 뛰고 왔다는 사람치고는 전혀 지쳐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들뜬 기색이었다. 마치 즐거운 일이 있었다는 듯이. 어느 날 밤 남편이 오늘은 좀 늦을 수도 있어라며 나간 후 나는 창가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과연 뛰기 시작할까? 하지만 남편은 집을 나서자마자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115번 버스에 올라탔다. 뛰러 간다던 사람이 버스를 타다니. 그 순간 내 가슴에 차가운 무언가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남편이 버스를 탄 걸 본 다음 날 나는 미친 여자가 되었다. 세탁하러 모은 옷가지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평생 남편 주머니를 뒤져본 적 없는 내가 말이다. 손이 떨렸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운동복 주머니에서 나온 건 예상치 못한 것들이었다. 구겨진 종이 한 장. 거기엔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미나.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미나? 설마 내가 아는 그 미나? 30년 넘게 알고 지낸 내 절친 박미나. 대학 때부터 결혼은 내 체질이 아니야라며 비혼을 선언했던 그 여자. 지금도 혼자 살면서 자유롭게 사는 그 여자가? 아니다, 아니야. 세상에 박미나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내 손은 이미 주머니 구석구석을 뒤지고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발견했다. 카페 쿠폰이었다. 미나네 북카페라고 적혀 있었다. 미나네 북카페? 내가 아는 미나는 출판사에서 프리랜서 편집자로 일한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작은 북카페를 열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던 바로 그 미나가. 아, 정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 영우 오빠는? 지난주 미나가 전화했을 때의 목소리가 갑자기 떠올랐다. 평소보다 유난히 밝고 들뜬 목소리였다. 그리고 이상하게 자꾸 남편 얘기를 물어봤다. 요즘 영우 오빠 많이 젊어지셨던데? 영우 오빠 요즘 운동 다니시나? 몸매가. 그때는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다 의미가 있는 말이었다. 나는 그 쿠폰을 들고 거울 앞에 섰다. 61세의 전업주부. 35년간 가정만 지켜온 평범한 아줌마. 그리고 미나는? 같은 나이지만 늘 화려하고 자유로웠다. 결혼도 안 했으니 홀가분하고 일도 하니까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고 예쁘기도 예뻤다. 남편이 매일 밤 향수를 뿌리고 나가는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다. 아니야, 설마. 하지만 내 심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이 러닝 간다며 나갈 때 나는 처음으로 물었다. 여보, 혹시 미나 알지? 박미나?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걸 놓치지 않았다. 미나? 누구? 내 친구 미나. 북카페 하는. 아, 그래? 몰라. 난 그런 사람 모르는데? 거짓말이었다. 35년을 살았는데 남편의 거짓말 정도는 안다. 남편이 나간 후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미나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아니, 직접 만나서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전화를 거는 대신 나는 다른 선택을 했다. 오늘은 내가 직접 따라가 볼 차례였다. 다음 날 저녁 8시, 나는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을 했다. 바로 남편을 미행하는 것이었다.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평소 입지 않던 어두운 색 점퍼를 입었다. 마치 드라마 속 탐정이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심장은 터질 것 같았다. 러닝 다녀올게. 남편이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집을 나섰다. 나는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뒤따라 나갔다. 역시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115번 버스에 올라타는 남편을 보며 나도 급하게 뒤쪽 문으로 올라탔다. 다행히 남편은 앞쪽에 앉아서 나를 보지 못했다. 버스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다. 그리고 남편이 내린 곳은 미나네 동네였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설마 정말? 남편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어디론가 급하게 걸어갔다. 나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그런데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다. 정말로 러닝을 시작한 것이다. 정말 운동하러 온 거야? 한순간 안도했다. 내가 괜한 의심을 했나 싶었다. 하지만 5분도 안 돼서 남편은 뛰기를 멈췄다. 그리고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다. 익숙한 아파트 단지였다. 미나가 사는 곳이었다. 남편은 마치 집을 찾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101동으로 향했다. 미나가 사는 동이었다. 안 돼, 안 돼. 나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다. 남편이 미나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을 목격했다. 열쇠로 문을 연 게 아니라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고 그냥 들어갔다. 마치 자기 집처럼. 아, 나도 모르게 비명이 새어나왔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나는 미나네 집이 보이는 곳으로 가서 숨어서 지켜봤다. 2층 미나의 집 안방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창문 사이로 2개의 그림자가 보였다. 하나는 남편, 또 하나는 분명히 미나였다. 두 그림자가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내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어머, 영우 오빠. 오늘은 좀 늦었네. 창문 너머로 미나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평소 나에게 하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더 부드럽고 더 애교 있고 더 여자다웠다. 미안. 정희가 오늘 좀 의심스러워 하더라고. 남편의 목소리도 들렸다. 나에게는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다정한 톤이었다. 그래? 그럼 우리 좀 더 조심해야겠네. 근데 괜찮아? 정희 언니가 눈치챌까봐 무섭지 않아? 괜찮아. 35년 동안 바보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알겠어. 바보로 살았다고. 그 한마디에 35년의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났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아파트 화단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30년 넘게 믿어온 친구가 내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나를 바보라고 불렀다니.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른 척하고 살까? 아니면 따져 물어야 할까? 새벽 5시 결심이 섰다. 나는 더 이상 바보로 살고 싶지 않았다. 남편이 아직 잠든 사이 조용히 옷을 입고 집을 나왔다. 목적지는 미나네 북카페였다. 정혜?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야? 10시에 문을 연 카페에서 미나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나는 그 연기하는 얼굴이 이제 뻔히 보였다. 미나야,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뭘? 어제 봤어. 우리 남편이랑 내가 함께 있는 거.
미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곧 싱긋 웃었다. 아, 그거? 들켰구나. 뻔뻔함에 기가 막혔다. 미안하다거나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태어나기 그지없었다. 미나야, 넌 내 친구잖아.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정희야,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나는 결혼은 안 하지만 사랑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잖아. 사랑? 그게 사랑이야? 남의 남편 빼앗는 게? 빼앗는다니 그런 무식한 표현 좀 쓰지 마. 영호 오빠가 나를 선택한 거야. 억지로 끌고 온 것도 아니고. 미나는 커피를 우아하게 마시며 말했다. 마치 날씨 얘기하듯이 담담했다. 영호 오빠 말로는 너랑 있으면 숨 막힌대. 35년 동안 같은 일상만 반복하니까 지겨웠다는 거야. 그런데 나랑 있으면 다시 젊어진 기분이래.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다. 그래도 우리가 친구잖아. 친구는 친구고 사랑은 사랑이야. 너도 알잖아. 나는 항상 솔직하게 살아왔다고. 위선 떨지 않는다고. 그 순간 집에서 남편의 전화가 왔다. 정희야, 어디 갔어? 아침밥은? 평소 같았으면 죄송해요. 금방 갈게요라고 했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여보, 미나네 카페에 있어. 와서 얘기 좀 하자. 뭐? 거기 왜? 그냥 와. 할 얘기가 있어. 30분 후 남편이 나타났다. 미나를 보자 어색하게 웃었다. 다음, 정희야, 무슨 일로? 다음, 앉아.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게 가장 강하게 낸 목소리였다. 다 알고 있어. 러닝은 핑계고 매일 밤 여기 와서 만나고 있다는 거.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희야,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어제 다 봤다고. 카페 안이 조용해졌다.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정희야, 미안해. 하지만 난 정말 젊어지고 싶었어. 너랑 있으면 그냥 늙어가는 기분이었다고. 그래서 내 친구랑 바람을 피운 거야? 바람이라고 하지 마. 이건 진짜 사랑이야. 진짜 사랑이라고? 미나가 나서서 말했다. 정희야, 우리 어른스럽게 해결하자. 영호 오빠는 이미 선택을 했어. 너도 이제 놓아줘.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다. 35년을 바보로 살았다고. 이제 놓아주라고. 알았어. 나는 일어서며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거야. 그날부터 나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일을 시작했다. 먼저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 전문 변호사 김지영. 인터넷 리뷰를 보니 까칠하기로 유명했지만 실력이 뛰어났다. 35년 결혼 생활의 불륜 증거가 명확하다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요. 특히 남편분이 공무원이라면 퇴직금이나 연금 부분에서 상당한 금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요? 대략 2억 5천에서 3억 정도. 게다가 위자료까지 받으면 더 늘어나죠. 두 번째로는 미나의 북카페 문제였다. 나는 30년 동안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했다. 동네 부녀회, 학부모 모임, 교회 권사님들,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까지. 미나네 북카페 가지 마세요. 거기 사장이 남의 남편 꼬셔가는 여우예요. 정말요? 아이고, 그런 곳에 우리 딸 보낼 뻔했네. 입소문은 생각보다 빨랐다. 일주일 만에 북카페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 그리고 결정타는 따로 있었다. 미나의 북카페는 주택가 상가 1층에 있었는데 그 건물 대부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 소유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권사님들에게 사정을 털어놓았다. 정말 그런 일이? 어머, 우리가 그런 사람한테 자리를 내줄 수는 없지. 한 달 후 미나는 임대료를 올려받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기존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세 번째는 남편이었다. 여보, 우리 대화 좀 하자. 나는 이혼 서류와 함께 계산서를 내밀었다.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3억, 위자료로 5천만 원. 총 3억 5천만 원을 내가 나한테 줘야 해. 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변호사가 계산해 준 거야. 그리고 집도 내가 가져가. 35년 동안 가사노동한 대가야.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끝내기는 아깝더라고. 나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35년을 바보로 살았다고 했지? 맞아. 나는 정말 바보였어. 너 같은 놈을 믿고 산 게. 정이야. 조용히 들어. 이혼할 거야. 그리고 내가 나한테 줘야 할 3억 5천만 원 한 푼도 빠뜨리지 말고 내놔. 남편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내가 뛰어간 건 러닝이 아니라 내 인내심 끝이었어. 그 말과 함께 나는 이혼 서류에 사인했다. 한 달 후 이혼이 성사되었다. 남편은 퇴직금과 재산의 대부분을 내게 넘겨줘야 했다. 집도 예금도 모든 게 내 것이 되었다. 미나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카페 문을 닫았다. 들리는 소식으로는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했다. 정희야, 미안해. 다시 친구할 수 없을까? 미나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왔을 때 나는 짧게 답했다. 30년 우정을 남의 남편한테 판 사람이랑 무슨 친구를 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6개월 후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3억이 넘는 돈으로 작은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고 법무사 자격증 공부도 병행했다. 동네 부녀회에서는 이혼 상담 역할을 맡게 되었다. 정희 언니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이혼까지 하셨어요? 바보로 살던 시간이 아까워서 그랬나 봐. 이제라도 내 인생을 찾고 싶었어. 남편은 원룸으로 이사가서 혼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퇴직금 대부분을 내게 줘야 했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그리고 미나, 고향에서 작은 서점 알바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화려했던 과거는 온데간데 없었다. 61세에 시작한 새 인생이었지만 늦지 않았다. 35년간 남편 뒷바라지만 하던 전업주부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내 돈으로 내 원하는 일을 하는 독립적인 여성이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루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다. 가끔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진 내 모습이 보인다. 윤정이, 이제야 제대로 살기 시작했네.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였다.